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영상 강의로 올려드리겠던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이 강의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고 이제 그 다음에 기말시험 대비 정리형 강의도 같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파트는 주주 명부 폐쇄와 기준일에 대한 것이거든요. 자, 일단 이 두 제도는 이제 명부 폐쇄라는 제도가, 기준일이라는 제도가 이제 별도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조문에 같이 묶여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명부를 폐쇄한다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명의개설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명의개설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명의개설가 된다는 거는 명부에 있는 주주 이름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형식서를 판례가 취하고 있으니까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제 바뀐다는 거거든요. 행사할 수 있는 사가 특정되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총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소집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이 소집 절차라는 거는 그 대표이사가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그걸 말하는데, 이 통지하려면은 뭘 보고 해야 돼요? 명부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면은 누가 그 해당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걔한테 통지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주주권 행사할자를 이제 특정하기 위해서 명부를 일정 기간 동안 닫아놓는 거예요. 폐쇄 제도라는 거는. 그러면 기준일 제도라는 건 뭐냐? 기준일 제도는 명부 폐쇄와 취지는 같아요. 주주권 행사할 사람을 확정하는 제도이긴 한데, 기준일 제도는 특정한 날짜를 정하고 해당 날짜에 명부에 있는 사람이 주주권 행사자다 이렇게 특정을 하는 제도거든요. 그럼 폐쇄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폐쇄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명의개설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일은 그런 제한을 둘 필요는 없죠. 그냥 딱 그 날짜에 명부에 있는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주식을 양수한 자는 명의개설을 통해서 주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형식설에 따를 때 명부 이름이 올라가야 권리 행사할 수 있으니까. 명의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명의개설은 또 양수한 사람이 단독으로 이렇게 청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혼자 가서.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반증을 못하면 바꿔줘야 되는 거죠. 주권을 점유하고 있으면 추정이 되니까. 명부는 수시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수시로.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당을 한다거나 총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누가 배당 청구권을 갖느냐,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정한 날에 명부에 기재된 자로 주주를 확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용되는 제도들이 바로 폐쇄와 기준일입니다. 선택형 문제에 좀 객관식 문제에 잘 나오는 문제들이고, 판례가 심각한 게 있다거나 한 건 아닌데, 이제 조문의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 명부 폐쇄 그리고 기준일이 있죠. 이 제도는 다른 거예요. 근데 취지는 같지만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양자를 겸할 수 있느냐,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가능하죠. 일정 기간 닫아놓고 이 날짜에 있는 사람을 주주권 행사자로 본다 이렇게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키워드 명의개서가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명의개서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명부 폐쇄와 관련해서 질권을 등록한다는 거는 담보권자를 등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주식에 대해서 담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등록한다는 거는 어디에 이름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의 이름을 명부에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질권자도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동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명부 폐쇄의 주요한 내용들을 먼저 보죠. 얘를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자, 폐쇄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폐쇄 기간을 정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이제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죠. 왜냐면 주식을 양수해도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까, 명의개서가 안 되면요. 그래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3개월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문제는 만약에 이제 초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 거죠. 이 초과 부분은 법에서 이렇게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2주 전에 공고하라고. 자, 왜 공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주식을 샀어요. 근데 아직 명부에 이름을 안 올렸어. 근데 이제 앞으로 주주총회가 열릴 건지, 이익 배당을 할 건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몰라요. 그 사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가 갑자기 명부를 닫아버리면, 예고 없이 닫아버리면 저는 그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주 전에 미리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공고한다는 거는 통지가 아니죠. 특정한 사람한테 빨리 뭐 명부가 폐쇄되니까 와서 뭐 명예훼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고한다는 건 그냥 노티스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하실 분들 빨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명의개설을 하라고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 명의개설 촉구하는 효과가 있죠. 자, 근데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이건데, 공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고. 근데 어떤 회사는 정관에 그 명의개설가 안 되는, 폐쇄가 되는 기간이 미리 정관에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는 뭐 매년 정기총회가 언제니까 그 정기총회 뭐 몇 주 전에 폐쇄를 한다 이런 기간이 있으면 공고를 안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고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읽을 때 뭐 각 회사의 정관에는 뭐 매년 며칠부터 며칠까지 명부를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제 향후 뭐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 명부를 폐쇄하려고 한다. 이때 공고해야 된다. 틀린 거죠. 정관에 기간이 있으면 공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그럼 기간 중에 명부를 닫는다는 게 뭐 물리적으로 이걸 주주명부라는 책자를 닫아놓고 이걸 잠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주주권 행사자의 변경 기재를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은, 명의개설을, 이건 주주권 행사자가 누군지를 특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해준다는 거고, 질권자와 같은 담보권자에 대한 얘기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주주의 주소가 바뀌거나 뭐 하는 것들이 있다. 이건 뭐 변경할 수 있죠.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자, 요거는 이제 회사, 뭐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회사가 업무 편의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권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이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전환권 행사입니다. 전환권 행사. 뭐 예를 들자면요, 전환권 행사는 여러분들 앞에 배웠던 그거 있죠? 전환주식. 전환주식이 있습니다. 이 전환주식이 있는데, 전환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무의결권이고 우선배당을 받는 우선주였는데 여기 전환권이 붙어 있는 거죠. 전환권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행사해.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의결권이 있는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전환이 되는 건데, 이게 이 전환권을 행사하는 게 폐쇄 기간 중에 지금 명부가 닫혀져 있는데, 폐쇄 기간 중에 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명부가 이렇게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 닫혀져 있어요. 폐쇄가 되어 있는데 이전까지는 의결권이 없다가 이제 의결권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경우인데, 자, 이때 이 사람이 폐쇄 기간 중에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질문은 폐쇄 기간 중에 이거 전환권 행사해도 되나?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냐라는 질문인데, 그렇진 않아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어요. 아이고, 네모가 됐네. 잠시만요. 지우고. 행사할 수 있느냐? 요건 행사할 수 있죠. 행사할 수 있는데, 이제 지문을 좀 바꿔서, 지금 의결권이 없는 주식인데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는 폐쇄 기간 중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전환권 행사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냐?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취지는 이제 폐쇄 기간의 그 이유를 살리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폐쇄 기간 중에 전환권 행사할 수 있느냐? 있어요. 있다는 얘기는 전환의 효과도 발생한 겁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바뀐 거죠. 근데 그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바뀐 건 맞아요. 바뀐 건 맞지만 바뀐 건 맞지만 그걸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뀐 건 맞지만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기죠. 밑에 있는 것도 신주인수권 행사할 수 있냐? 예를 들면 BW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사채는 채권자들이 발행받는 증권이거든요. 근데 이 사채에 붙어 있는 옵션이 신주인수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BW라고 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해당합니다. 근데 신주인수권 행사해요. 그러면은 이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서 신주를 받겠죠.
그러면 이 사채권자였던 사람이 신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주식을 받았으니까 주주가 됐단 말이에요. 폐쇄 기간 중에. 주주가 된 건 맞아요. 주식을 받은 것도 맞고. 근데 얘가 이거를 가지고 폐쇄 기간 중에 인수권 행사한 걸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폐쇄 기간 중에 권리가 바뀌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받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한데 그 주식을 가지고 그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바뀐 주식을 가지고는 그 해당 폐쇄 기간이 전제로 하는 주주총회나 뭐 이익배당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자, 지문함기. 폐쇄 기간 중에 전환에 관한 종료주식을 가진 주주가 방금 했던 얘기잖아요. 이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하면, 근데 이 전환권이라는 것 자체가 형성권이기 때문에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바뀌었냐? 바뀐 거 맞죠. 근데 그 폐쇄 기간 중에 주주총회 결의에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자, 즉 의결권 있는 주식이 된 거죠. 뭐 제가 됐다고 표현하지만 전환권 행사라는 건 구주가 사라지고 옛날 주식이 사라지고 의결권 있는 주식이 새로 발행되는 형식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신주의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죠. 이건 없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비상장사 갑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정기총회 종료할 때까지 명부를 폐쇄하는 경우에 갑회사는 명부 폐쇄 기간 중 질권 설정자의 기명주식, 그러니까 지금 뭐 기명주식 제도는 뭐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명주식 제도가 폐지됐냐면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기명 주식 발행이 가능했는데 무기명 주식이 없어진 겁니다. 기명 주식에 대한 질권 등록 청구가 있더라도 질권 등록을 할 수 없다. 자, 일단 질권 등록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권리자를 명부에 이름 올려주는 거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앞서 이 위의 문제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폐쇄 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되거나 새로운 주식을 받아서 주주가 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할 수 있지만 그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환 기간 중에는 명의개설을 받아주거나 질권을 등록한다는 건 명부에 그 주식을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못합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자, 넘어가서 실기주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앞에서 좀 했던 얘기예요. 자, 실기주라는 건 뭐냐면, 자, 뭐 여기 앞에 내용부터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주식을 양수받은 자가, 그러니까 주식을 산 사람이죠. 이 사람이 명의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설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명의개설 미필 주주라고 불렀고, 명의개설을 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 행사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명부 이름이 없으니까. 그 뒤에 보시면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맞는 얘기잖아요. 주식에 양도 효력이 발생했다면 양도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건 뭡니까?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때 양도 당사자 간, 양도인과 양수인, 주식을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양수인이 주주다. 물론 이때의 이 주주의 개념은 주식의 이제 소유자를 주주라고 했을 때 양도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주식의 소유자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넘어갔으니까. 네, 그렇죠. 그랬다면은 이 둘 간에는 주식의 소유자는 양수인이 된 것이 맞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아직 명부상 주주로 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잠깐 제가 그려볼게요. 갑 주식회사가 있고 이제 양도인 A가 있어요. 그리고 양수인 B가 있습니다. 얘가 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넣어보세요. 그렇죠.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권 교부가 있었다. 이 주권 교부가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도의 효력이 발생했다. 양도의 효력이 발생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거에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B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주식의 소유자를 주주라고 한다면 얘를 당사자 간에는, 그러니까 이 A와 B 간에는 얘를 주주라고 부르는 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B라는 사람이 명의개설을 아예 청구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 명부에는 여전히 A가 주주로 되어 있을 거고 B로 바뀌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B로 바뀌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실기주 문제는 이 주식에 대한 문제인데, 요 A 지금 이 명부 이렇게 남아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 회사가 이익 배당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이익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명부를 기준으로 배당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명예훼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은 회사가 이제 뭐 다른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면은 얘네가 주식을 이렇게 양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A를 기준으로 여기다 이제 배당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익 배당을 해줘. 그러면 지금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배당은 적법해요. 배당이 적법하다. 이유가 뭐죠, 선생님들? 배당이 적법한 이유가 뭐예요? 주주 명부의 면책력 때문이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면책력. 근데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우리 판례는 이 면책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자, 면책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 과거에는 실질서였을 때 판례는 이제 회사가 몰랐기 때문에 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알았다면 안 봐준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주식이 양도되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면 면책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면책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는 회사가 양도되는 사실을 알면서 B한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걸 그냥 굳이 막 그냥 A한테 배당을 해줬다면은 위법한 배당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근데 지금 변경된 형식설 대법원 판례는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회사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이 관계없이 그냥 명부를 기준으로 하면 무조건 적법한 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익 배당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냐?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실기주 문제는 넘어오고 나서야 얘가 받았죠? A라는 사람이 배당을 받고 나서 얘네 둘 간의 문제입니다.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거 주식이 나한테 넘어왔는데 왜 배당은 제가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보면은 양도인이 아직 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양수인,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나, 그렇죠. 이 B가 회사에게 나한테 배당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명부에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대항력이 없잖아. 그치? 여러분들 알고 있죠? 권리는 없지만 문제는 니네 둘 간에는 그럴 수 있는데 당사자 간, 그러니까 A와 B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당사자 간은 이 A와 B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당사자 간에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했다. 양도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 얘기잖아. A에서 B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이익 배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가는 못하잖아요. 자, 색깔 좀 바꿔가지고 B가 A한테, 아니죠. B가 이제 갑회사에게 뭔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얘가 요 A한테, 야, 그거 원래 네가 받아야 될 거 아니잖아. 라고 해서 돌려달라. 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이게 실기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협의의 실기주에 대한 문제. 자,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보시면, 회사 입장에서는 형식주주를, 명부상 주주를 말하는 거죠. 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뭐 배당도 해주면 되고 문제가 없고, 신주를 배정해줘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신주인수권에 대한 문제예요. 자, 회사가 아까 똑같은 사실관계에서 이익 배당이 아니라 이 갑 주식회사 입장에서 A가 B한테 주식을 양도했다. 물론 이 양도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B가 명예훼손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명부에는 A로 남아있다. 근데 이익 배당이 아니라, 자, 판례가 좀 독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신주를 배정해 준단 말이에요. 신주. 명부를 기준으로 했겠죠? 그러면 A한테 신주를 줬을 거 아니에요. 주식을. 그렇죠? 근데 A가 주식을 받는 게 맞냐? 근데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요건 적법하죠. 그 이유는 면책력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주주 명부를 기준으로 했으면 괜찮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논리라면, 즉 얘네 둘 사이에서는 이 양도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B 입장에서 A한테 요걸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죠. 그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이제 교수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민법 얘기니까 또 다시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지만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A가 받은 것이 이제 원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래 권한을 가지고 있는 B, 명부 이름 올렸으면 받았을 B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근거로 B가 A에게 아까 뭐 이익배당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다고 교수님들이 보고 계신데, 문제는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된다고 봐요. 판례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는 부정한다. 물론 이 판례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의 논리에 따르면 비판을 받고 있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주 인수권, 그러니까 이익 배당은 몰라. 그 판단한 적이 없어요, 판례가. 근데 신주 배정에 있어서는 B가 A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 그냥 뭐 판례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신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그 주식을 받을 인수권자에 대한 관계나 또는 나아가서 양도 당사자들 있죠. A와 B를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이 관계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나 둘 사이에 대한 관계에서나 그 인수권,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이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누가 갖느냐 그 권리를. 그 기준 자체는 얘네 둘 사이에도 양도 당사자 간에도 주주 명부라는 형식적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지, 누가 주주냐는 실질적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환 청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설명을 해볼까요? 그림을 가지고. 자, 회사가 이익 배당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는 얘한테 주식을 팔았어요. 그리고 주권도 교부했으니까 양도의 효력이 생겼고, 얘가 양수인이고 얘가 주식의 소유자인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명부상 명예훼손 청구를 얘가 안 해서 명예훼손 미필 주주여가지고 여전히 A라고 되어 있고 B로 바뀌지는 않았죠. 그 회사는 이제 명부를 기준으로 배당을 해줘야 되니까 A한테 배당을 해주는 게 맞아. 이 배당, 그 회사가 해준 배당이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근데 문제는 얘네 둘, 자, 이 A와 B 사이의 문제란 말이에요. A와 B 사이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리상 타당해요. 법률적인 이론상 타당합니다. 근데 이게 이익배당이 아니라 신주인 경우에는 판례가 반환 청구를 못한다고 봤다. 요 판결의 태도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그려놨죠. 똑같은 그림인데 신주 배정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고 제가 그려놨어요. 요걸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사실 뭐 판례 태도가 나쁘게 안 갈 수는 있지.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판례가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해되죠? 얘가 신주 배정 청구를 못해. 왜 못하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이유는 대항력이 없다는 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못하지. 그리고 이 신주 배정이 여기다가 회사가 여기다 배정해 준 거 적법하죠. 이건 면책력 때문에 맞잖아. 근데 양도의 효력이, 주권도 교부했으니까 양도의 효력이 발생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주식의 소유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반환 청구를 못 한다는 거야. 부당이득에 대한 그런 판례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자,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회사는 2011년 3월 초에 설립 등기를 하였는데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3월에 설립했는데 설립 당시부터 계속 주식을 보유하던 A는 11년 12월 20일, 그러니까 설립 등기하고 나서 12월이면은 이런 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6개월이 경과됐구나. 뭘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설립하면 주권 발행해야 되는데 설립하고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얘는 이제 주식을 양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발행 안 했으니까 교부 없이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죠.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르는 거잖아요.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르면 양도의 합의만 있어도, 주권의 교부가 없어도 양도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양도 효력이 발생한 건 맞죠. 근데 명의개설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은 양수받은 B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주권 행사 못 하겠죠. 물론 이제 B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얘는 얘를 점유하고 있지 않죠. 주권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점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추정이 없죠. 뭐가 없습니까?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다는 추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명의개설을 청구할 때 이 추정력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정당한 소지인임을 입증하고 명의개설을 청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론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한 거고, 명의개설을 하지 않고 있다. 미필주주죠, 미필주주. 근데 갑회사는 12월 말일이 결산 일인데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했다. 갑회사가 A에게, 지금 여전히 명부의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죠.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반드시 B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 A한테 하면 그냥 멀쩡한 배당으로 끝나는 거지. B한테 또 배당을 청구해야 된다, 배당을 해야 된다거나 B가 회사에게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건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 이 스텝 1은. 그 다음 문제는 그 이후에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보는 게 맞단 말이야. 법리적으로. 부당이득의 기한. 근데 만약 이게 이익배당이 아니라 신주라면 B가 A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자, 이것까지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주식 주권의 효력과 양도 제한에 대한 문제. 자,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어디죠? 여기 뒤에 보면, 모자회사도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 자기 주식 관련된 얘기는 다른 이제 파일로 다시 올릴게요. 자, 일단 권리주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권리주. 지금, 양도 제한에 대한 문제인데, 권리주라는 거는, 얘가 아직 주주가 되기 전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인 상태, 그러니까 인수인의 지위에 있을 때의 법적 효과를 말해요. 그걸 이제 권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써보면 인수인이었을 때 권리주, 아파트로 치면 분양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인수인이었을 때 권리주를 갖게 되고,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납입해서 뭐 주주가 되면 인수인의 지위가 이제 주주로 바뀌는 거고, 얘가 가지고 있던 분양권이라는 것이 소유권이 되듯이, 다 이제 중도금, 잔금 납입하면 소유권이 되듯이 이게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로서 주식인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는데, 이 분양권에 해당하는 권리주를 양도할 수 있느냐? 양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양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기 방지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그겁니다. 근데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권리주 양도가 되냐? 안 된다니까요. 근데 권리주를 양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효과인데, 그 법적 효과는 무효거든요, 무효. 양도할 수가 없고. 근데 앞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회사에 대해서 무효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즉 회사에 대해서 무효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래, 회사에 대해서 무효인 건 맞는데, 그러면 권리주를 사고 팔기로 했던 양도 당사자 간에도 무효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이 권리주를 산 사람이 그 인수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면 갑 회사가 있고, 이제 인수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A가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이 인수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권리주를 B한테 넘기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권리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때 이 권리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이 계약이 둘 사이에서 무효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 권리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자체가 계약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이 뭐 이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그 내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얘를 인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법으로 막아놓은 거니까 안 되고, 얘가 요청하는 것도 안 돼. 다만 얘네 둘 간의 계약의 효력은 뭐 거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법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 계약이 계약이 이제 이루고자 하는 거는 얘가 어쨌든 주주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뭐 여전히 얘가 인수인이겠지만 얘가 주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여기 넘겨줘서 얘가 주주의 지위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이 권리주인 상태에서 회사한테 나 권리주 샀다 돈 주고, 그러니까 인수인으로 나를 인정해라 라고 주장을 당연히 못하고 법이 막아놓은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 너 인수인의 지위를 네가 샀지, 너 인정한다 인수인으로, 그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뭐라고요? 당사자 간에는 무효라고 보지는 않는다. 당사자 간에 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있느냐? 그건 있죠. 그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인데 이건 앞에서 배웠던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도의 원칙적인 방법이 뭐예요? 주권의 교부죠. 물론 이제 이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주권의 교부라는 것이 양도의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맞잖아요? 교부인 거지 뭐. 자. 이것이 없다면, 그 주권의 교부가 없다면 주식이 양도되는,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근데 단 회사가 6개월이 경과하도록, 그러니까 뭐 신주를 발행하고 나서건 아니면 설립하고 나서건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난 반년이나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발행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면, 원래 양도 효력 발생인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원칙적으로는 주권의 교부가 필요해요. 주식의 양도 효과가 발생하려면, 소유자가 바뀌려면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6개월이 경과하도록, 설립 후 또는 신주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계속 발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 전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6개월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근데 6개월이 지나버리면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6개월 전이면, 이건 제가 그랬죠? 기다려야 되는 경우라고. 6개월 전이면, 주권 발행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경과하지 않았으니까 교부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6개월 전인데 주권의 교부가 없다면 이런 전제입니다. 그럼 회사에 대해서는 양도 효력이 발생이 안 해. 못하죠. 양도가 원칙적으로 주권의 교부가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무효고, 회사도 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을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 회사에 대해서 무효다. 그러면 항상 붙어 다니는 얘기가 뭐라고? 채권적 효력. 즉, 회사에 대해서 무효인 건 알겠는데, 당사자 간에도 무효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이라는 건 그 계약의 효력을 말해. 그 계약의 효력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채권자 대위권인데 우리가 앞서 한 번쯤 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갑 주식회사가 있고, 그리고 주주 A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 주주인데, 아직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지 안 한지 6개월이 경과된 것은 아니야. 근데 그때 얘와 얘가, A와 B가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요. 물론 회사가 지금 미발행된 상태이니까, 그렇죠?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이 계약만 체결했지 얘네가 이걸 하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주권 교부를 하지 못했어.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얘가 주식의 소유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의 소유자를 주주라고 부른다면 얘가 주주가 맞죠. 그렇죠? 근데 이때 얘가 양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회사가 얘를 주주로, 너를 주주로 인정한다, 이걸 할 수가 있느냐? 못하죠. 당연히 못한단 말이에요. 양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주주가 아닌 사람을 회사가 어떻게 주주로 인정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게 회사에 대해서 무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B 입장에서 이 계약이 무효냐? 그렇지 않다. 이 계약이 유효하니까 얘는 이 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가지고 있는 것을 견제로 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죠.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니까, 주권을 발행하고 교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이건 주주한테 있는 거죠. 이건 주식의 소유자가 갖는 권리란 말이에요. 주주한테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주주가 누구야? AJ. 그러니까 A가 행사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원칙이지만, 이 계약이 유효하니까 이 계약의 유효함에 터잡아서 채권자가 A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걸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B가 A한테 주권 발행해달라 라고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느냐? 행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이 발행한 주권을 B한테 주면, 만약에 B한테 이걸
직접 발행해서 이거를 교부해줬다면 질문할 수 있는 거는 그 해당 주권이 유효하냐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권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교부시설이라는 학설을 취하고 있고, 이 교부시설이라는 학설은 진정한 주주한테 교부된 데 효력이 있다고 보는 학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진정한 주주가 누구야? 얘잖아. 회사는 이렇게 직접 교부해주면 안 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직접 교부해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한테 줬다가, 그쵸? 효력이 발생해, 얘한테 가야 일단 이 단계까지 진행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해진 주권을 얘가 얘한테 넘겨지면 주권의 교부도 있으니까 양도가 유효해지고, 따라서 B가 주식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주주가 되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주권을 발행해야 되는 6개월 전이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 6개월이 경과하도록 계속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미발행된 상태라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주권 발행을. 자, 양도 방법은 교부 없이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권리 양도 방법 중에 하나인 지명채권 양도 방식을 따르는 건데, 이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르다 보면 당사자 간에는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A에서 B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효력은 교부 없이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지금 따르고 있는 방식이 요거지 않습니까? 지명채권 양도 방식.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를 때 이 대항 요건, 그렇죠?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A가 B한테 이제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자, 1억 원을 받은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을 지명채권 양도라는 게 이런 거거든. 갑이라는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해, 그렇죠? 양도의 효력은 채권이 A에게서 B로, 갑으로 넘어왔냐, 이게 넘어온 거냐라고 했을 때는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합의만. 그 채권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거는 맞죠. 근데 얘가 그 채권을 가지고 얘한테 1억 원의 지급을 변제해 줄 것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라는 요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이 대항력이 지명채권 양도 대항력이 뭐냐면 이겁니다. 양도 통지 또는 양도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근데 따라서 이제 이걸 못 갖췄다면, 이게 없다면 대항력이 없고, 대항력이 없다면 이게 돈 달라고 못 하는 거죠. 자, 근데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회사가 지금 6개월이 경과하도록 계속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의 교부 없이 양도를 할 수가 있고, 그때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르게 되면 이 대항요건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양도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회사법에 따른 대항요건이 따로 있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대항요건, 바로 명의개서만 있으면 된다. 명의개서만 있으면 되는 거지. 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나 승낙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인데, 요거는 이 경우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중양도. 자, 이중양도의 문제의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갑회사의 똑같은 또 그림입니다. 근데 주주 A가 있고, A가 B한테 주식을 팔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주권을 미발행한 지 6개월이 지금 경과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권이 없는 거고, 6개월이 경과하도록 미발행한 거니까 합의만 했겠죠. 실물이 없이 합의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B 입장에서는 6개월이 경과했으니까 이제 양도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했겠군, 내가 이제 주식 소유자겠네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뭐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얘가 C한테 또 양도를 합니다. 얘가 제1 양수인이 되는 거고, 불쌍한 애죠. 그리고 얘가 제2 양수인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 과정에서 C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얘가 돈 더 줄게 그래가지고 개입했다, 이중양도 하라고 꼬셨다, 그러면은 요 두 번째 양도 있죠. 요거는 만약에 적극 개입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양도가 무효가 돼버려요. 반사적인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잘 몰랐고 얘도 잘 몰랐어요. 근데 각자 서로 잘 샀다고 생각했던 경우라고 전제를 해보면 얘도 불쌍하고 얘도 불쌍하죠. 그때
근데 이제 문제는 B가 C한테 너 뭐야? 내가 너 이겨. 내가 너보다 우선하는 양수인이야. 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C가 B한테 아닌데? 내가 이기는데? 이거는 얘네가 양도 합의를 한 날짜를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 있죠? 확정일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다 적어보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 또는 승낙했으면은 승낙한 날. 물론 이제 그 양도 통지는 회사에 대한 통지를 말하고 승낙도 회사의 승낙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통지 승낙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3자에 대해서 우선적인 지위를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회사에게 이걸 할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제3자가 걱정이 된다면. 자, 그래서 얘가 이기냐는 그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확정일자 있는 날짜로 이제 따져볼 문제예요. 통지는 도달한 날, 승낙은 승낙한 따져볼 문제입니다. 근데 뭐 얘는 만약에 확정일자가 있고 얘는 없어. 그럼 얘가 당연히 이기는 거고 얘는 있고 얘가 없으면 얘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얘도 없고 얘도 없어요. 둘 다 확정일자가 없는 거야. 이런 게 아예 없어. 둘 사이에.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둘 다 확정일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확정일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문제는 얘가 얘한테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근거가 없잖아. B가 C한테 우선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가 C한테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C도 B한테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가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중양도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마침 회사의 명부에 이제 A라고 되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C가 먼저 가서 명예훼손을 청구하고 회사가 이걸 받아줘서 이렇게 바꿨다. 좀 그려볼까요? C가 회사에게 먼저 명예훼손을 청구하고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된 B 입장에서는 B로 바뀐 게 아니죠. B로 바뀐 게 아니라 C로 바뀐 거죠. C로 바뀌었을 때 문제는 이 상황에 빡친 B가 이거 알았다 한들 이거 왜 내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냐. 그래서 C가 권리 행사하게 놔두냐. 이거 다시 이렇게 바꿔달라라고 주장을 하려면 얘가 얘한테 이긴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다고.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을 C가 아니라 B가 먼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C도 이걸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로 바꿔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마찬가지지. 왜냐면 얘 이긴다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래. 결국 서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누가 나중에 확정일자를 반다면 모일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결론은 C는 적법하게 명부 이름을 올렸으니까 권리 행사할 수 있느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B가 C로 되어 있는 이 명부상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없죠. B가 지금 C를 이긴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없다면 없을 뿐더러 만약에 회사가 변경을 해줘도 이거는 위법한 변경이 됩니다.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걸 인정해 준 거니까요. 그렇죠? 우선적 지위를 인정해 준 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6개월이 지나도록 미발행하면 유효한 양도가 됩니다. 주권의 교부가 없어도. 주권의 교부가 없다는 것은 주권의 점유로 인한 적법한 소지의 추정을 받지 못하죠. 따라서 이 적법한 소지에 대한 입증을 따로 할 필요는 있다. 이 밑에 그림이 이제 제가 얘기한 이중 양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자면 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어요. 자, A가 B한테 먼저 양도를 하고 그 다음날 E한테도 양도를 했어요. 물론 얘가 적극 개입을 했다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둘 다 불쌍한 애들이라고 본다면 얘도 확정일자가 없고 얘도 확정일자가 없다면 B가 C한테 내가 너한테 이겨라는 대항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C가 B한테 내가 널 이기는데 라고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채권의 우선순위는 이걸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먼저 이렇게 명부상의 명의를 바꿨을 때 B가 이걸 변경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명부에 일단 이름 몰린 애가 권리 행사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확정일자를 얻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은 A에 대해서 이걸 못 바꾸잖아, B 입장에서는. 권리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불법 행위를 이유로 B가 A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지문함기는 한번 읽어보면 너무 긴데 하여튼 뭐 그 얘기예요. 잠깐 볼까요?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뭐 주권 6개월 경과하도록 미발행했고 명예사 안 했다. 그리고 배당하기로 결의했다. 자, 12년 12월 중순경에 A는 명의에서 미필을 기회로 C에게 주식을 이중양도했다. 판례에 따르면 A는 갑해서 확정일자 있는 주식 양도통지를 B로 하여금 B로 하여금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A한테 있는 거예요. A한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죠. 얘가 얘한테 대항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확정일자는 A의 협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해줬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판례에 의해서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자, 물론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가 성립 후 또는 납입기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유효한 양도가 되는 거죠. 주권의 교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 모자회사 주식취득금지는 상호 보유주할 때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기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파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